자, 11월의 경금을 보겠습니다. 11월이면은 자월이죠. 자, 자월. 자, 경금이 자월일 때 수가 왕할 때인데 볼까요? 자, 11월 경금은 천기, 하늘의 기가 엄한, 아주 춥고, 맞죠? 매우 차갑고, 그로 인해서 정갑, 정화와 갑목을 취한다. 차, 병화, 조난. 자, 그 다음에 병화를 취해서 조난, 비춰서 따뜻하게 한다 그 말이죠. 혹 정갑 양투, 정화와 갑목이 양투 두 개가 투출되고 병재, 병화가 재 있어요. 어디에? 지지중에 있다. 그러면 필주 과거, 반드시 이러한 사람은 뭐다? 과거 급제를 하게 된다. 그런데 즉 무병화, 병화가 없어버리면 어떡하냐면 역유의금, 그냥 서생에 불과하다. 뭐 수재, 그렇죠? 수재, 학생 그런 걸 말하죠. 수재에 불과하다, 학생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따뜻해서 좋고, 원래는 이제 정화가 경금을 녹여서 그릇을 만든 건 정화라고 그랬죠. 병화는 보다 조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병화가 없어버리면은 의금에 불과하다는 것도 약간 의미가 안 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정화는 그릇을 만드는 데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고시 합격을 하든지 과거급제 하려면 그릇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정화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갑목이 있으면은 정화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병화는 주변에서 이 뭐죠? 백그라운드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넓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배경. 결정적으로 병화만 있고 정화가 없어도 그릇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병화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정화는 그 특정 부분을 딱 녹여가지고 뭐예요? 그릇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과거급제를 하려면 정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병화가 없으면 학생에 불과하다. 근데 정화와 갑목이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돼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정화와 갑목이 두 개 투출됐고 병화가 지지에 있으면 과거급제에 합격을 하고, 그런데 병화가 없는데 학생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학생은 될 수 있지만 끝까지 간다는 데 대한 확신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학생이 된다면 1차 향신 합격하고 그 뭐 이렇게 중앙인 학교 간 거니까 뭐 그릇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의미는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유정무갑. 자, 화로는 있는데 뗄감이 없어요. 그러면 오래 못하겠죠. 그러면 역 또한 가부 중취기, 부자인 가운데서도 취기, 귀함을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갑 무정, 정화가 없어버리면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을 못 만들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재물만 있겠죠. 그런 경우는 작상인, 그냥 일반인에 불과하다, 평상이다 그 말이죠. 혹 병투 정장, 병화가 투출했는데 정화가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으면 이도 공망, 이도로서 명망, 이름을 바라볼 수 있다. 이름을 날릴 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정장유갑, 정화가 지장간에 있고 갑목이 있으면 역시 이런 경우도 뭔가 되긴 되죠. 이럴 때는 무와 가어, 묵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설하우 평지를 보시면 경금생 11월. 자, 11월에 경금이 태어났는데 위 금수 진 상관, 금수 상관인데 진짜 상관이라는 거죠. 진짜 상관이잖아요. 경금이 자월이면, 자,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니까 당연히 상관이죠. 불능 결 병정야라, 병화와 정화가 결핍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때도 병화와 정화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제한, 차가움을 없애고 해동, 얼음을 녹일 수 있다 그 말이죠.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용병, 병화를 써야 된다. 그러나 11월은 오히려 가취정갑, 정화와 갑목을 취하는 게 더 좋고, 자, 11월은 자월이죠. 자, 12월은 축월이에요. 축월 즉 12월 즉 정갑 개 무용, 모두 다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11월 자월에는
경금이 자월에는 정화와 간목이 필요한데 경금이 축월에는 정화와 간목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필요 없다. 그런데 정화와 간목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뭐다? 병화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화는 있어야 된다. 이거는 좀 굉장히 금수상관으로서 강할 때고, 이거는 축토기 때문에 토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병화가 있으면 따뜻해지겠죠. 어쨌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고요. 병화가 없으면 안 된다. 자, 정갑병구전. 자, 모든 게 다 갖춰 있으면 정병갑이 다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다음에 정투병장, 정화가 도출되고 병화가 감춰져 있고, 그러면 필어과가 반드시 과거급제에 합격한다. 정화가 천간에 있으면 되는 거죠. 병화는 지장간에 있어도 무방하다 그 말이죠. 무병, 병화가 없으면 근, 겨우 근자죠. 유의금, 학생에 불과하다고 했죠. 해안지 용 결량이라 뭐죠? 차가움을 해소하는 그런 용이 금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차가움을 해결해 준 것보다 병화라고 그랬잖아요. 병화가 없으면 학생에 불과하다는 건데, 그거는 이 차가움을 해소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차언, 그 다음으로 말하는 것은 정갑인데 유정무갑, 정화는 있고 간목이 없어도 괜찮죠. 그나마 낫죠. 그러면 지유, 오화, 통군, 오화가 있어서 통군하게 되면 역가, 또한 부중축이, 부한 가운데서도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번에는 간목이 있고 정화가 없어요. 그럼 정화가 없어버리면 결론적으로 뭘 못해요? 그릇을 못 만들죠. 그래서 평상진, 일반인에 불과하다. 그게 왜냐하면 소중한 것은 뭐냐면 재정, 소중한 것은 어디에 있다? 정화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금을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정화다 그 말이죠. 정화가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간목은 뭐라 그랬죠? 간목은 정화에게 연료를 공급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목은 정화지력, 정화지 역량. 자, 정화의 역량을 증대시킬 뿐이다 그 말이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유가 정화에게 계속 연료를 공급해 주는 의미로 이 정화의 역량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간목이 필요한 거고, 경금을 직접 지내는 것보다 정화라는 거죠. 무정, 정화가 없으면 그런즉 간목은 역무소용야라, 특별하게 쓸모가 없다. 즉 간목의 존재 이유는 정화를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화가 없으면 간목만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차원,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병정이에요. 자, 병투정자, 제일 좋은 건 정화가 투출되고 병화가 지장간에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병화가 투출되고 정화가 지장간에 있어도 어떻게 돼요? 한기수에, 한기가 비록 해소되지만 병화가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재경 부족, 경금을 극제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고위 이도지사, 이도, 다른 방법으로 선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금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정화가 있는 게 좋고 지장간에 병화가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반대되면 덜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천간에 있고 정화가 지장간에 있으면 이거보다 이도지사, 다른 방법으로 선비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정장유갑, 정이 지장간에 꼭 간목이 있어요.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러면은 승어무정, 정화가 없는 것보다는 이긴다. 정화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이죠. 운정남방, 운이 남방으로 흐르면, 즉 화방향으로 흐르면 역 또한 가축이 귀함을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만 12월에는 병정이 있는데 이때는 필수 통근, 반드시 통근해야 된다. 지견, 지지에서 견, 인사, 오미, 술, 인호술, 사오미 뭐 이런 거죠. 이런 것 등의 글자가 보이면 이거 뭐야? 전부 화죠. 방위 가용, 바야흐로 쓸모가 있다 그 말이죠. 부즉, 그렇지 않으면 동목, 얼어있는 나무가 불능생화야라, 그 불을 목생화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나무가 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중중 병화가 많아요. 자, 경금이 자월인데 병화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가의 일부, 불을 이룰 수 있다.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단 불청고,
청구하지는 않다. 병무생인 병화와 무토는 생인 인목에서 장생이므로 그 맞죠? 장생 생함으로 장생이므로 혹 병저 좌인 병화가 뭐죠? 인목에 앉아 있으면 자림하고 있으면 유일리자 한두 개가 있으면 부진 귀가 부자는 진짜이고 귀함은 가짜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는 진짜인데 귀함은 가짜이다 그 말이죠. 약견 개투 만약에 개수가 투출되면 일개 한유 한 명의 뭐다 차가운 선비다 그 말이죠. 한 명의 차가운 선비. 차가운 선비는 뭐예요? 출세는 못했고 폼생폼사는 하고 싶고 돈은 없고 뭐 그런 차가운 선비. 그냥 냉하고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청고한 선비처럼 보이는데 그다지 별로 그렇게 실속이 없는 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서라고 표현을 보면 금수청한 금과 수가 청한 맑고도 차가운데 이득 중중 병화 난국 중중 여러 개의 병화를 만나서 따뜻한 국을 얻게 되면 하니 차가운 위험이 이미 해소되었으니 가다 행 순이 설금지수 금의 기운을 수가 빼내는 그러한 것이 가다 그 말이죠. 그렇죠? 금수 이게 금수 그러면은 경금이 해월이나 여기서는 자월이죠. 자월인데 금수인데 여기서 병화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추위가 풀려서 금생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운으로 가면은 이 금의 수려함을 설기시킨다 그 말이죠. 청고 청하고 높고 귀현 귀함이 드러난다. 약재행 화운 다시 화운으로 가게 되면 일부이 그냥 하나의 부자가 될 뿐이다 그 말이죠. 병화자인 병화가 인목에 앉아 있어요. 병화가 인목에 앉아 있어요. 살인 필수 통근 살이 뭐냐면 경금이죠. 경금이 자월인데 자 병화가 인목에 앉아 있으면 자 살인 필수 통근 토가 있어야 되죠. 살인 되려면 자 이렇게 하려면 살인 필수 통근 살인이 반드시 칠살과 인성이 통근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게 지금 인목이 인성은 아니에요. 병화한테는 인성이지만 경금한테는 인성이 아니죠. 방위 가용지 반드시 바야흐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이죠. 쓸 수 있는 뜻이 되므로 병화 차연 병화가 또한 그렇고 황론이죠. 황론 중말로 황룬에서 무엇을 어찌 논하리요. 논할 필요조차 없단 말이죠. 황룬 정화를 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해동 얼음을 녹이고 제한 차가움을 제거하니 소위 치부 그러므로 부를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용제 병화 쓰임이 병화에게 있으니 그러함으로 가라사대 부진 부자는 진짜이고 귀함은 가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속세적인 부는 그러함으로 불청구하라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청구하지가 않다. 귀함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도 귀함이 있으면 좋은데 재물에 귀함이 없으면 청구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약 만약에 견개투제병 자 경금이 자월에 경금이 자월에 병화가 있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화를 극하는 개수가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자 경개투제병 병화를 극하면 격국진파 격국이 다하여 깨진다 그 말이죠. 일개한유 한 명의 차가운 선비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죠. 금수주수 금수는 주로 수려함으로 그 말이죠. 금수의
이 금수의 사주 구조를 가진 사람은 수, 주로 수를 하지만 수, 비록 비난, 가난하고 차갑지만 유, 오히려 위 유자라 선비다 그 말이죠. 오히려 선비가 된다. 가난하고 이 차갑지만 그래도 선비다운 기계는 그때 또 더 나오는 거죠. 지성수국, 지지가 물바다를 이루고 있어요. 뭐 신자진이 되겠죠. 신자진. 그리고 붉은 병정자, 병화와 정화가 보이지가 않아요. 정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차 안에 상관격이다. 상관격이죠. 금수로니까. 그래서 위인 청화, 이 사람 됨이 굉장히 맑아요. 사람 됨이 굉장히 청아하고 의록상형, 옷과 녹이 항상 차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없진 않다는 얘기죠. 차니까 찰령자니까. 다만 자식 갓난, 이 갓난이 다만 자식을 두기가 힘들다. 그건 왜 그럴까요? 식상이 너무 강하죠. 식상이. 그러면은 기운이 너무 설기당해서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해석은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자 지성수국, 지지가 이게 수국을 이루고 있어요. 금수상관, 금수상관이죠. 이렇게 금수상관이죠. 기가 설기태중, 그렇죠. 기가 너무 설기당하고 있죠. 경금 하나의 수가 물바다니까 많이 설기당하는 거죠. 다만 필수 반드시 관살을 봐야 된다. 병화나 정화를 봐야죠. 왜? 조우상. 그러면 방능기연, 그러므로 바야흐로 기하게 된다. 약, 만약에 병정을 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록 청하지만 이 불기, 귀하지는 않다 그 말이죠. 의록은 수영, 비록 다 차지만 이 부자이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정도는 되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불견 병정, 병화와 정화를 보지 않으면 금한 순행, 금은 차갑고 수가 냉함으로 터럭고자죠. 터럭만큼도 무생이, 살고자 하는 뜻이 없다. 터럭만큼도 생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 그 말이죠. 처재, 자록, 처는 재성이고 자는 록이다. 불면, 면하지를 못한다. 흠결을 못한다. 그러니까 처의 재물과 자식의 녹이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흠결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흠결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흠결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처제는 이제 재산이고, 처가 원래 재산이잖아요. 제잖아요. 자는 록인데 관이고, 그러니까 처가 돈이 많고 자식이 출세하고 뭐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혹병정태다. 병화와 정화가 너무 많아요. 자, 경금이 자월인데 병화나 정화가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름하여 관살혼잡. 두 개만 있어도 관살혼잡이 되죠. 관살혼잡이 되고 최무량, 가장 좋지 않다 그 말이죠. 관살혼잡이 원래 제일 안 좋다고 그랬어요. 또 두려워요. 신경, 일주가 약하죠. 갱소, 자 일주 입장에서는 설기당하면서 또 극을 당하잖아요. 병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주가 가벼워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손상을 입게 된다 그 말이죠. 만일 동남 이운지, 자 동은 목화죠. 목화의 운을 만나게 되면 경금토 안 좋겠죠. 어찌언자죠. 어찌 능이 득과시광, 지나가는 그 시간의 광선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얻어서 만날 수 있겠는가? 맞댈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해석을 뭐라고 했죠? 어찌 그 시기를 쉽게 보낼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고요. 동남에 두 곳으로 운행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강렬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을 피할 수 있겠는가? 밀칠해.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시간이 빛을 내는 것을 얻는 것을 밀쳐낼 수 있겠는가? 직역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강렬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을 피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 시기를 쉽게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과어 청냉. 자, 그 청하고 냉한 것을 지나가면서, 그렇죠? 지나치면 사유 차량 맞기 쉽고, 주중 일파금수, 사주 중에 한 무리의 금수가 있으면 불이 화토지양, 화토의 운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주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고빈 외롭고 가난하고 낭탕 그냥 방탕한 거죠. 일생 동안 그러한 낭비와 방탕을 하게 된다. 난망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유성야 성공이 있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설하고 평지를 보시면 동령 겨울철의 금수상관은 이병정태다. 겨울철의 금수 그러니까 겨울철이니까 뭐 경금이 자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겨울철의 금이 병정이 태다 많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시위 혼빈 탈주 혼빈 탈주 맞죠? 혼빈 탈주. 자, 혼은 뭐냐면 서란스럽다 시끄르다 그 말이에요. 시끄러운 시끄러운 빈은 뭐죠? 객빈이죠. 손님이 빼앗아 버려요. 누구를? 주인을. 그러니까 손님이 객이 주인을 내쫓아 버린 경우가 되죠. 그렇게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이 병정이 이게 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사주가 일주가 주인과 그러니까 병정이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죠. 희견 관살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취기 조화 기후의 조화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약 관살태다. 만약에 관살이 태다하게 되면 극설 교집 극과 설이 어떻게 돼요? 교집 돌아가면서 집중하는 거죠. 자, 뭐죠? 화극금 극이죠. 그다음에 금생수로 설이죠. 그래서 일주 입장에서는 병정화가 나를 극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자수가 내 기운을 설기시켜 가고 설. 그래서 극과 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어나니 상관용관지 상관을 관으로 쓴다는 것에 대한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 잃어버렸어요. 상관이 잃어버렸어요. 용관 상관에서는 관을 쓴다는 뜻을 잃어버렸다. 즉 상관 경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상관은 뭐예요? 관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상관 견관은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상관이 관을 쓰는 그런 뜻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극설교집을 이루게 되면 그래서 행 동남으로 흘러가면 기 이미 파 극신 동남이 뭐죠? 목화잖아요. 목화원으로 가면은 이미 일주를 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지 설기. 자, 북지는 수의 방향이겠죠. 그렇죠? 북지. 자, 수의 방향과 그다음에 또 혐오예요. 설기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을 혐오한다. 그러므로 운최무량이라 가장 좋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원령 겨울철에 금수상관은 병정이 태다하게 되면 이것은 시끌시끌한 손님이 주인을 내쫓는 격이 된다. 그래서 반가운 것은 관살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조우상 그렇죠? 그것은 취기 조화 기우라. 그 조화의 기우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관살이 너무 태다하게 되면 극설교집이 일어나서 이 상관이 관을 보는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동남으로 흘러가면 이미 일주를 극하기 때문에 북지 또는 이 설기를 혐오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운 최무량이라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만약에 불견 관살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춥잖아요. 경금이 자울인데 정화와 병화를 봐야 따뜻하죠. 만약에 관살을 보지 않게 되면 그리고 우혐 과어 청냉 너무 지나치게 뭐죠? 청하면서 냉한 거 차가운 거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불행 화토지향 화토의 방향으로 운이 흘러가지 않으면 난망유성 성공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격국은 전제 오로지 어디에 있어요? 배합 경중지간
배합의 경중, 가볍고 무거운 그러한 사이에 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심거야라 매우 크다 그 말이죠. 매우 크다. 그래서 격국에 있어서 모든 것은 그 배합에 있어서 배합이 무겁냐 가벼우냐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그 매우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거 뭐라고 했을까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 격국에 있어서 모든 것은 배합에 있는 바 좋고 나쁜 경중의 차이가 아주 심하게 큰 것이다. 뭐 그런 뉘앙스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